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모스 컴퍼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은, 컴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뭔가를 비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를 비교를 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컴퍼레이터는 이렇게 그 두 개의 심볼로 이루어진, 그 두 개의 입력 단자를 가지고 한 개의 출력 단자, 혹은 이제 뭐 두 개의 출력 단자, 두 개의 출력 단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소자 이미 많이 배웠죠. 그쵸? 뭐죠? OPM프죠. 그쵸? 이제, OPM프하고 얼핏 보면은 하는 역할이 매우, 이런 그림보다도 하는 역할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회로를 보면은, 자, 일단 이쪽은, 일단 여긴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이런 회로에서 만약에 이쪽이 1V였다. 이쪽이 뭐 2V였다. 그러면 근데 이때 여기가 뭐 VDD가 3.3V 그리고 그라운드 연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지금 플러스 쪽 여기를 VP라고 하고 내가 마이너스 쪽을 VN이라고 하죠. 출력을 VO라고 합시다. 만약에 VP가 VN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VO는 VDD를 출력을 하고 VP가 만약에 VN보다 작다. 그러니까 입력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VP하고 VN을 비교했을 때 VP가 VN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출력은 VDD, VP가 VN보다 조금 작으면은 출력은 그라운드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이런 역할들이 컴퍼레이터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OPM프랑 똑같죠. OPM프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이쪽이 만약에 VN, VP 여기가 VO라고 하면은 VO는 A배의 VP-VN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만약에 A가 매우 크다고 쳐요. 아이디얼 OPM에서 거의 무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VP가 VN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출력은 무한대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 회로의 그 공급 전압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회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값 VDD를 내보내게 되겠죠. 만약에 VP가 VN보다 작다. VP가 VN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출력은 그라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즉 OPM프나 컴퍼레이터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해요. 본질적으로는 유사한데 이제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고 상상이 다른 회로들이 사용되긴 하는데 차차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에 그 요구사항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디얼한 컴퍼레이터는 일단 무한대의 개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을 입력이라고 하고 V는 즉 이제 VP-VN이라고 하고 Y축을 출력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VP-VN이 즉 그러니까 V인이 양수면 즉 VP가 VN보다 더 크면은 그때는 출력이 하이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쵸? 혹은 이제 1이 나오길 바라죠. VP가 VN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출력은 그라운드가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 작을 때를 0이라고 하고 클 때를 로지컬리 1이라고 하면은 이런 컴퍼레이터는 입력으로는 VP, VN이 들어오면은 입력으로는 여기 VP나 VN은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고 출력은 VDD 아니면은 0, VDD 1이라고 하면 1 아니면 0만 나와요. 그쵸? 출력은 디지털 신호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출력이 1 아니면 0, 한 비트죠. 그래서 이 컴퍼레이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원빗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기울기가 어떻죠? 지금 VP 빼기 VN이 X축이고 Y축이 VO면은 A배의 VP-VN 이게 VO고 그때 A가 바로 이 기울기죠. 즉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개인이고 개인이 무한대여야지 이렇게 빠딱 쓰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이 무한대가 아니었다. 그럼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누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출력은 2 아니면 0만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만약에 한 이런 정도에서 한 0.5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회로들은 그 회로들을 그러니까 그 디지털 이 뒤쪽에 붙어 있는 컴퍼레이터 뒤쪽에 붙어 있는 디지털 회로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퍼레이터의 게인이 매우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 컴퍼레이터들은 일단 이 게인이라고 하는 게 항상 유한해요. 유한한 게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옵셋이 존재합니다. 옵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컴퍼레이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고 이 컴퍼레이터에 이 컴퍼레이터 이만큼은 아이디얼 컴퍼레이터인데 여기에 한 1mV 정도의 옵셋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실제 아이디얼한 컴퍼레이터라고 하면은 그때 마이너스 쪽이 뭐 1V였고 여기가 1.001mV였다. 여기가 1V였고 만약에 이쪽이 0.999V였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것도 아이디얼이고 여기 이만큼에서 여기 안쪽 여기 이만큼이 지금 아이디얼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아이디얼한 컴퍼레이터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쪽이 1V 플러스 쪽이 0.999V 뭐 0.999보다도 한 0.9995V라고 합시다. 자, 그럼 아이디얼한 컴퍼레이터의 경우에는 플러스 쪽 입력이 0.9995가 1보다 작죠. 그쵸? 그러면은 출력이 어떻게 나오죠? VO는 당연히 제일 큰 전압 VDD가 나오겠죠. 그쵸? VDD를 뭐 3.3이라고 하면은 VO는 3.3이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VDD는 그라운드가 나오겠죠. 그쵸? VO는 지금 VP 0.9995가 VN 1V 작으니까 그러니까 출력은 그라운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이디얼한 컴퍼레이터에 1mV의 옵셋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제 실제 실제 컴퍼레이터를 만들었더니 컴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예를 들어보면은 그때 마이너스에다 외부에 1V가 들어오고 이 플러스 쪽에는 똑같이 0.9995mV가 들어왔어요. 999V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005죠. 그쵸? 1.00059. 그러면은 이 옵셋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출력이 그라운드가 나와야지 맞는 건데 VP가 V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때는 여기 실제 컴퍼레이터에 들어가는 값이 1V보다 더 크죠. 그래서 VO가 VDD가 나오게 되죠. 출력 값이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컴퍼레이터의 특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들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어떻게 하면은 회로를 더 로우 옵셋으로 만들 건지 혹은 이제 이 컴퍼레이터의 그 중요한 그 파라미터는 크게는 세 개입니다. 컴퍼레이터의 중요한 파라미터는 우선은 이제 게인이 얼마나 클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 얼마나 작을 거냐. 게인은 당연히 커야 되고 옵셋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딜레이 혹은 스피드, 이 컴퍼레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값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좋은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파워도 적게 먹어야 되고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게인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셋도 적어야지 좋은 컴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컴퍼레이터를 왠지 그냥 OPM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OPM프라고 하는 거를 이 OPM프를 그냥 여기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서 계속 생각했었던 OPM프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클로즈드 룹으로 뭔가 피드백을 걸어 사용하기 위한 것을 가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OPM프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OPM프
without feedback.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컴퍼레이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OPM프의 그 오픈룹 게인이 아주 높고 아주 빠른 OPM프가 있다라면은 거의 컴퍼레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로우 스피드 컴퍼레이터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OPM프를 디자인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그 주파수 보상, 밀러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 자체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앰플리파이어는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앰플리파이어 OPM프는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OPM프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빠른 쪽의 스피드들을 도미넌트 폴을 아래로 땡겨 와가지고 주파수 보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느리게 사용하고 있죠. 느리고 스테빌러티를 만족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컴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컴퍼레이터는 그냥 뭔가 피드백을 걸어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비교기입니다. 입력하고 출력을 비교할 뿐이에요. 입력하고 출력을 비교할 거면은 굳이 피드백을 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피드백을 걸지 않으면은 스테빌러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빌러티라고 하는 거는 그 피드백 루프 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게 스테빌러티이기 때문에 그 컴퍼레이터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OPM프에서 여기 기존의 OPM프 회로에서 그 리니어하게 증폭을 하고, 또한 그 증폭 단자 상에서, 그러니까 그 증폭 회로상에서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을 하는데, OPM프에서 이 컴펜세이션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굳이 양쪽을 비교할 거면은 어느 쪽이 크다 작다만 판단하면 되지, 이 양단의 전압 차이를 몇 배로 리니어하게 증폭한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니어한 증폭이 돼도 비선형적인 이 논리니어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기존의 OPM프는 여기 이만큼의 전압 차이를 이렇게 이만큼으로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호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X축이 지금 시간이에요. 신호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면 그때 기존의 OPM프는 이 신호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리니어하게 증폭을 합니다. 그런데 컴퍼레이터의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증폭이 되면 이것들을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순히 그 값을 비교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보통의 그 티피컬한 컴퍼레이터들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투 스테이지 구조를 가지는데, 그 첫 단은 놓고 보면 여기 입력은 그냥 디퍼런셜 페어죠. 입력은 디퍼런셜 페어고, 잠시만요.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은 M1하고 M2는 그냥 디퍼런셜 페어고, 이 디퍼런셜 페어에 NMOS 디퍼런셜 페어에 소스 커런트를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PMOS 다이오드 커넥티드된 로드를 가지고서 액티브 로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액티브 로드를 이용을 해서 그냥 첫 단은 여기 이만큼을 생각해 보면은 NMOS 입력단 더하기 PMOS 로드인데, 이 PMOS 로드는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된 로드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싱글 스테이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여기 이 신호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신호를 자, 여기 2회로 아래쪽에 M7하고 M8 이 부분은 이제 그 파지티브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M7하고 M8처럼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 두 개가 소스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디퍼런셜 페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죠.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을 위해서 이런 PMOS든 NMOS든 이게 소스를 공유하고, 그다음 굳이 소스를 공유할 필요는 없고,
소스를 공유하는 디퍼런셜 페어고요. 여기 게이트하고 드레인, 그리고 이 왼쪽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랑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묶여 있고,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랑 왼쪽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이 묶여 있고, 자, 이렇게 서로 이제 꼬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페어를 크로스 커플드 페어라고 부릅니다. 이 크로스 커플드 페어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이 노드의 전압이 아주 살짝만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노드 전압이 이쪽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죠. 여기 전압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 전압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 게이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드레인 쪽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파지티브 피드백이 걸리죠. 그쵸? 그래서 어떤 회로를 아주 빠르게 증폭하고 싶다. 빠르게 증폭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렇게 크로스 커플드 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 커플드 페어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엠모스 크로스 커플드 페어는 어떤 신호를 아래쪽으로 빠르게 끄집어내리고 싶을 때, 그리고 피모스 크로스 커플드 페어는 어떤 신호를 위쪽으로 빠르게 풀업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프리앰프에서 여기 입력단 두 단자 사이에 입력단 두 단자 사이에 전압이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조금만 증폭을 합니다. 조금만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지티브 피드백 레치,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크로스 커플드 페어를 다른 말로 하면 레치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논리회로 등등에서 배우는 레치하고 똑같은 레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첫 단에서 프리앰프에서 이만큼 증폭을 하고 나면은 그 레치에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폭을 시켜주죠. 이 파지티브 피드백이 걸리면, 만약에 여기 전압이 조금 상승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반대쪽 전압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 여기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앞에 이런 리니어한 회로들은 시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전압이 증가하는데, 이런 레치는 파지티브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압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값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두 개의 신호가 있어요. 여기 이만큼의, 지금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일 때 Y축이 전압이라고 보면은 이런 두 개의 신호가 있어요. 이런 두 개의 신호를 이제 어떤 쪽이 더 크냐, 만약 이쪽을 V1이라고 하고 이쪽을 뭐 VP라고 하고 이쪽을 V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OPM프를 사용해 가지고도 컴퍼레이터를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OPM프를 사용해서도 여기다가 VN, VP 넣어 가지고 VO를 그릴 수 있는데, 컴퍼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 컴퍼레이터를 이런 OPM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출력은 VO는 VP 빼기 VN 곱하기 A배 만큼 해서, 이제 이런 입력이 있을 때 이런 OPM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VP 빼기 VN이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겠죠. 그쵸? 자, 이렇게, 혹은 이제 여기가 뭐 VOP, 여기를 VON이라고 하면은 VOP도 이렇게 올라가고 VON도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리니어하게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지티브 피드백이 들어가 있다. 컴퍼레이터인데, 파지티브 피드백 레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VOP랑 VON의 값이 여기가 처음에 이제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양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VDD 그라운드 그러니까 0V VDD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OPM프를 이용한 회로가 이렇게 느리게 증폭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충분하게 벌어져야지만 이 뒤쪽에서 디지털 레드 인식을 할 테니까 OPM프를 쓰면 시간이 이만큼 걸릴 거예요. 이만큼 걸릴 텐데, 파지티브 피드백 레치를 쓰면은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걸리겠죠. 그쵸? 파지티브 피드백 레치의 첫 번째 장점은 굉장히 컴퍼레이팅 시간이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레치를 항상 레치가 항상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이 레치 회로를 쓸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메타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메타스테빌리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로가 메타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언덕을 생각을 해봅시다. 언덕인데 지금 x축이 이제 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벽이 쌓여져 있어요. x축은 전압이라고 보고 여기가 0V, 여기가 VDD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산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공을 여기 이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오른쪽으로 만약에 아주 살짝만 탁 쳤다고 칩시다. 살짝만 툭 치거나 툭 쳐가지고 이 공이 놓여 있는 위치가 공이 놓여 있는 이 x축상의 좌표가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전압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을 아주 살짝만 이쪽으로 툭 쳐보면은 공이 이쪽으로 살짝 굴러가기 시작하겠죠. 살짝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살짝만 굴려주면은 이 살짝 굴려준 게 점점 속도가 붙어가지고 빠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로 올라오게 되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공이 이렇게 아주 이런 날카로운 산 위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훅 바람만 불어줘도 공이 반드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안정된 상태로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산꼭대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불안한 상태여서 이게 공이 이쪽으로 굴러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여기 산꼭대기에 공이 스스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꼭대기에 공이 불안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를 없애고서 지금 여기 0이나 VDD 쪽, 여기 이 두 포인트, 여기나 여기는 스테이블한 포인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테이블한 포인트에서 스테이블한 포인트로 이렇게 빠르게 옮겨갈 수 있도록 레치를 설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스테이블한 점이 지금 두 개죠. 그럼 이런 회로를 바이스테이블 회로라고 불러요. 바이스테이블 회로에서 중간에 이런 메타스테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이런 메타스테빌리티를 최소화하도록 이 레치들을 설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이 공이 여기에 간당간당하게 산꼭대기 있을 때부터 공을 이제 처음에 손가락으로 잡고 있어요. 공을 잡고 있다가 이제 이 손을 탁 놔줘요. 손을 놔주면은 공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공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약간 풀어놓은 상태에서 손을 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공은 반드시 이쪽으로 굴러가겠죠.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혹은 공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공을 출발시키면은, 혹은 이제 이때에도 반드시 공은 이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쵸?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 공을 굴린다. 이 공을 굴리면은 공은 점점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은 점점 빠르게 굴러가요. 즉, 파지티브 피드백입니다. 이 파지티브 피드백 루프를 동작시키기 전에 공을 좌우로 약간 밀어가지고 시작시킨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파지티브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력 소모도 적어요. 속도도 빨라요. 사이즈도 작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파지티브 피드백에서 초기에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메타스테이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초기에 이 회로를 약간 밀어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약간 스타팅 포인트를 밀어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아주 작은, 너무 큰 게인까지는 필요 없고 아주 작은 프리앰프, 바로 그냥 작은 OP앰프예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싱글 스테이지 OP앰프, 이 프리앰프를 붙여가지고 투 스테이지 OP앰프를 구성하는 게, 그러니까 투 스테이지 컴퍼레이터 프리앰프 더하기 파지티브 피드백 레치로 구성하는 게 전형적인 컴퍼레이터들의 설계 사례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이런 인버터가 두 개가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메타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 일단 여기 레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곳을 많이 써요. 메모리에서의 센스앰프 혹은 뭐 SRAM의 그 6T셀 혹은 뭐 이런 그 디지털 모드에 쓰이는 그 로지컬 레치, 그러니까 그 레치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레치는 뭔가 이렇게 그 꽉 물려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Vin 1이 전압이 약간 올라갔다. 약간 올라가면 Vout 1은 전압이 인버터니까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지면은 여기 전압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그 파지티브 피드백이 한참 돌아가지고 Vin 1이 하이가 된 상태였다. 그러면은 Vout 1은 로가 돼 있겠죠. 여기에 로고, 그럼 Vout 2는 하이고, 하이 로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파지티브 피드백으로 여기는 Q는 전압을 계속 낮추려고 하고, Q 언더바 L은 전압을 계속 높이려고 하고 해서 이런 스테이트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하이랑 로가 결정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해요. 하이랑 로가 결정이 느려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숏서킷 커런트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인버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인버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자, 만약에 여기 전압이 하이였으면 NMOS는 켜지고 PMOS는 꺼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VDD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하이가 아니고 로였다. 그럼 PMOS는 켜져 있고 NMOS는 꺼져 있겠죠. 그때도 역시나 여기 VDD에서 그라운드까지 패스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 VDD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쭉쭉쭉 새버리죠. 그쵸? 그래서 메타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면 전력 소모가 굉장히 늘어나요. 전류가 많이 그 VDD에서 그라운드로 숏서킷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력 소모 입장에서도 이 메타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또한 일단 회로가 메타스테이블해져 있다라는 거는 이런 컴퍼레이터의 출력은 여기도 아날로그 인 P, 아날로그 인 N에서 출력은 D 아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디지털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이 디지털 출력이 0 아니면 1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메타스테이블한 상태에서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뒤쪽에서 로직이 그 논리 회로들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타스테빌리티를 감소시키는 게 필요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컴퍼레이터의 게인이 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컴퍼레이터의 게인이 커야 된다는 의미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컴퍼레이터가 있고, 이 컴퍼레이터에 만약에 한쪽은 이 컴퍼레이터의 게인이 100배였다라고 칩시다. 100배였는데 여기는 뭐 1V, 여기는 2V. 이런 경우에는 출력은 당연히 그냥 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여기가 VP고 VN이에요. 그러면은 VP 빼기 VN, 1V 빼기 2V 곱하기 100배 하면 마이너스 100V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100까지 가진 않고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이제 게인이 100배인데, 자, 이번에는 여기 출력이, 뭐 VN은 똑같이 2V인데 VP는 뭐 2.001V라고 칩시다. 그럼 100배 증폭하면은 양단의 전압 차이는 0.001, 그러니까 2.001 빼기 2 곱하기 100 해서 하나 둘 해가지고 0.1V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0.1V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플러스 1.65 아래로 마이너스 1.65만큼 이제 전압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0부터 3.3까지 변한다라고 했을 때 0.1만 변하면은 이때 이만큼 전압이, 그러니까 0에서 3.3V 회로로 치자면은 1.65 더하기 0.1에서 지금 0에서 3.3V 회로 이만큼 사이에서 1.75V인 거예요. 그럼 1.75V는 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로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쵸? 이제 그런 어느 전압부터 인풋 하이로 볼 거냐, 어느 전압부터 인풋 로우로 볼 거냐, VIH, VIL 등등에 대한 스펙들은
나중에 이제 차차 공부하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 스펙마다 다릅니다. 뭐 TTL이냐, LVDTL이냐, 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는데 그런 표준 규약들이 있고 어떤 뭐 5V짜리 회로인 뭐 TTL에서는 뭐 2점 몇 볼트부터 혹은 1점 몇 볼트부터 하이로 보겠다. 뭐 등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75V는 어정쩡한 값이에요.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 개인이 1000이 아니고 한 만쯤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2V 빼기 2.001V 빼기 2V 하면은 이게 0.001이죠. 0.001 곱하기 만 하면은 10V죠. 10V면 당연히 이건 하이겠죠. 그쵸? 1.6을 넘어갔으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자, 그래서 프리앰프의 게인이 크면은 컴퍼레이터의 게인이 크면은 메타 스테빌리티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치의 입력 신호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공을 이쪽이나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로 미리 움직여 놓고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프리앰프의 옵셋도 줄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메타 스테이블하지 않은 좋은 컴퍼레이터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